동의 없는 녹음, 그다음에 어떤 점진적인 폭로, 본인이 주장했던 것과는 다른 모순된 대의, 좀 이해 충돌이라는 그런 문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김재한 PD의 보도 목적은 새로운 가맹점장들의 어떤 피해를 예방하고 기존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보도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방송 갑질 의혹은 도대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전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백종원이 뭐 방송계에서 뭐 어떤 영향을 갖고 있건 누구한테 갑질을 하고 출연자 누구를 출연시키자 마라 하는 것이 백종원의 이미지에 타격을 뭐 줄 수는 있는 거지만은 그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가맹점주들의 보호랑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백 대표의 이 무자비한 프랜차이즈화를 봐라. 이 잔혹한 사업가들이 골목 상권을 다 죽이는 걸 봐라라고 많이들 선전을 했었는데 원채영 기자는 지난번 토론회에 이어서 지금도 편견이 섞인 방송을 하고 있군요. 이미 선입견을 갖고 들어왔군요. 몰랐어요. 저 말 이상하겠나요? 네, 아름답게 특이한- 마무리를 해주셔서 박일영 기자님께 무척 감사드리고 왜요? 아 부끄러워. 네, 아름다운 관점을 또 전해드리려고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음 방송 때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박일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서 이 더본코리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숫자로 확인을 했을 때는 김재한 PD가 주장한 것과는 달리 조금 근거가 취약하다. 오히려 더본코리아는 신규 가맹점이 아니라 기존 가맹점에서 많은 매출을 안정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미디어 비평의 관점에서 좀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썼던 언론들이 보도의 태도가 상당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미디어 비평 저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김재한 PD의 이 보도 방식, 저는 보도라기보다는 폭로 방식이라고 불러야 좀 더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문제인지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분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김재한 PD의 보도 방식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몇 가지 관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동의 없는 녹음, 이걸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백종원 대표랑 그 사적인 통화를 이제 녹음하고 공개도 했으면서 또 공항에서 녹화를 했을 때는 카메라를 껐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김재한 PD가 나중에 자신의 영상에서 그것은 본인의 실수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때 상호간 동의 없이 녹음이 됐던 부분은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이제 취재 윤리 측면에서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점진적인 폭로의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모든 비판적 관점을 다 던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반박을 듣고 또 재반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작은 먹잇감을 하나 던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하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백종원 대표를 때리기 좋은 방식으로 답변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새로운 미끼를 새롭게 더 던지면서 이걸 마치 논란의 연속극처럼 끌고 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곰팡이 떡 논란, 이거를 어떤 300억 지원책이랑 억지로 이제 연결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좀 자극적인 유튜버들의 행태랑 보도 방식에서 차이가 별로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재한 PD는 여러 차례 이 방송이 공익적인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공익적인 목적이란 새롭게 더본코리아에 가입할 예비 점주들을 어떤 백종원의 잘못된 경영에서 보호하고, 그리고 기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는 것이 이 보도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재한 PD가 지금 이야기하는 방식 그리고 그 내용은 점주 보호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부족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더본코리아의 점주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기여를 하는 게 아닌가. 이건 본인이 이야기했던 대의랑은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유튜브를 김재한 PD가 직접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해 충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재한 PD의 영상이 수십만 조회수를 이제 가뿐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김재한 PD가 자기의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회사에서 큰 방송사를 빌려서 보도를 했었더라면 그러면은 이 논란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긴 했을 겁니다만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사이버레카식의 보도 이것이 결국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에서도 좀 자유롭지 않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동의 없는 녹음, 그다음에 어떤 점진적인 폭로, 본인이 주장했던 것과는 다른 모순된 대의, 좀 이해 충돌이라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 분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원채원 기자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계속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김재한 PD가 말하는 보도 내용이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유튜브에 무언가 동일선상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방송 폭로전의 목적을 공익적인 어떤 목적이라고 수도 없이 말해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일반적인 유튜브에서 누가 이랬더라 식의 어떤 레카들의 그런 그 기준을 적용받아서는 안 되고 어떤 보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MBC 뉴스나 KBS 뉴스를 보듯이 이 김재한 PD의 보도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언론 비평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거는 아까 전에 임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거가 부족한 점도 많고,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도 많다. 그래서 비평적으로 굉장히 언론 윤리에 위배된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임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폭로형 콘텐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로형 콘텐츠인 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종원의 언급이나 이슈에 관해서는 굉장히 왜곡이 없이 생생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뭔가 중요한 발언이라던가 백종원 대표의 입장에 대한 그런 맥락은 전혀 나오지 않고 다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선택적으로 정보를 공개한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게 김재환 PD의 의견만 너무 강화하고 백종원 대표의 의견은 축소를 시킨 그런 콘텐츠이기 때문에 팩트 기반 보도라고는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위함이라는 그런 공익적인 프레임을 저에게 제시를 하고는 있지만, 이제 연속적인 폭로로 해서 계속 자극적인 콘텐츠나 자극적인 제목이나 썸네일 같은 거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게 상업적 목적이 없다고는 전혀 보여지지 않거든요. 어쨌든 김재환 PD도 클릭 장사를 노리고 그런 썸네일과 제목들을 만들었다 하는 게 조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두 분은 MZ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저도 MZ긴 합니다만, 이렇게 흔히 말하는 어그로 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게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재한 PD가 이런 낚시질을 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미디어 비평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한 명의 어떤 미디어 콘텐츠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클릭을 할 것 같으세요? 계속 좀 팔로우업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클릭할 것 같은데요? 클릭할 것 같아요? 낚시질에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게? 낚시질에, 그러니까 그 낚시질이라는 게 어쨌든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궁금해요! 공항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하는데 안 궁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김재환 PD 보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궁금하게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그 백종원이 한창 잘 나갈 때도 백종원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 그게 그래요? 인터넷에서 공론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다 골목 상권들 다 프랜차이즈화 해가지고 다 지가 다 처먹고 다닌다고, 젠트리피케이션 시킨다고 싫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러한 그 기류를 교묘히 파고 들어가지고 김재환 PD가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보도에서 감정들을 섞어서 혐오가 쏟아내지도록, 그러니까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사람들의 분노가 쏟아내지도록 이렇게 콘텐츠를 조장을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 같은데,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백종원이 계속 나락을 가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계속 보고 싶어 하고 계속 새로운 정보를 폭로성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쉽고 아주 열정적으로 클릭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게 이게 큰 문제 같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클릭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김재한 PD의 보도 방식 중에서 요걸 또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김재한 PD의 보도 목적은 새로운 신규 가맹점장들의 어떤 피해를 예방하고 기존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보도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방송 갑질 의혹은 도대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전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백종원이 뭐 방송계에서 뭐 어떤 영향을 갖고 있건 누구한테 갑질을 하고 출연자 누구를 출연시키라 마라 하는 것이 백종원의 이미지에 타격을 뭐 줄 수는 있는 거지만은 그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가맹점주들의 보호랑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오히려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더더욱 이 보도의 본질이 가맹점주 보호가 아니라 백종원 이미지를 떨어뜨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의심이 들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방송 갑질과 같은 보도와 관련해서는 다들 이 증언 같은 것에 굉장히 의존을 하잖아요. APD가 말하기를, 내가 듣기를, 이런 식으로 증언 같은 거에만 계속 의존을 해가지고, 그래서 언론의 보도 윤리 맞춰 봤을 때도 굉장히 신빙성이 또 떨어지고, 그리고 나와서는 안 될 보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입증할 방법도 없고, 백종원이 만약에 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도, 아니 익명의 사람이 증언한 건데 백종원이 어떻게 반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반박권조차도 없는 거죠. 네, 원채원 기자 의견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보도 방식에 대한 비판, 김재한 PD가 제기하고 있는 사실 자체에 대한 반박, 이런 것들이 김재한 PD가 제기한 모든 문제가 사실이 아니고 또 의미가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미디어 비평의 관점에서 보자면 기묘한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언론이 백종원 대표를 때리는 김재한 PD의 말이 정말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엄청나게 많이 받아쓰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가치 판단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받아쓰기를 하는 상황입니다만,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거는 더본코리아에서도 반박 자료를 내놨었거든요. 그런데 보도량 측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본코리아 측의 이야기가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가능성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더본코리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한 PD만큼 발화량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한 가지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기자들이 백종원 대표를 일부러 변호해주기 싫은 것 같아요. 김재한 PD 말처럼 백종원 PD가 평소에 방송 갑질을 많이 해서 언론인들한테 미움을 샀기 때문에 백종원 대표의 입장을 많이 반영을 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조금 들거든요. 지금 이렇게 더본코리아 측의 입장을 너무 상대적으로 적게 보도하고 있는 이 기묘한 현상에 대해서는 박예린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 두 가지 의견도 일리는 있지만 세 번째로 하나 더 추가를 해보자면 네. 어쨌든 언론인들도 클릭 장사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언론인도 장사꾼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저희가 네이버나 다음이라는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많이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헤드라인이나 그 내용을 보고 많이들 보게 되고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제 이런 뉴스들보다 연예 기사들을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네. 백종원 PD의 이런 논란 같은 경우에는 쇼츠로 되게 많이 생성이 되고 인스타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요. 여론 형성 자체가 백종원한테 불리한 상태로 이미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봤을 때는 내가 조금 더 내 기사가 많이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으려면 클릭수를 올리려면 백종원을 옹호하는 것보다 비판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겠다 싶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원채영 기자한테도 궁금한데, 원채영 기자 주변에는 친구들이 백종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여론이 좀 어떤 편이에요? 확 바뀐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에 백종원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내던 사람이었거든요. 다 그래요? 왜요? 프랜차이즈화 시키고, 그리고 전부 다 그렇게 골목상권 장악해가지고 프랜차이즈로 자기 수익 내는 게 너무나도 꼴보기 싫어서 친구들에게 이 백 대표의 이 무자비한 프랜차이즈화를 봐라. 이 잔혹한 사업가들이 골목 상권을 다 죽이는 걸 봐라라고 많이들 저기 선전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아니 자기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능력대로 방송도 나오고 마이리틀 텔레비전에서 요리법도 알려주고 성공한 사업가인데 넌 그 왜 못 잡아보고 안달이냐, 뭐 좋은 사람 같던데 왜 그러냐라고 굉장히 그때는 백종원을 옹호하는 의견이 많았어요. 근데 확 돌아갔죠. 이제 뭐 농약 통해 뭐 해가지고 한다, 뭐 갑질했다 하니까 이게 3년 전에 그 친구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의견이 180도가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물타기라고 하거든요. 원채원 기자는 지난번 토론회에 이어서 지금도 편견이 섞인 방송을 하고 발언을 있군요. 이미 선입견을 갖고 들어왔군요. 몰랐어요. 근데 네. 어쨌든 그러면- 물타기가 존재하는 거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댓글이나 올라오는 그런 게시글에 따라서 물타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 제 가설 되게 조금 일리 있지 않았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채원 그쵸? 기자의 이야기도 좀 안타깝지만 좀 생각할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의 보도 방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정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가 응, 이런 응. 생각을 좀 들게 하네요. 제가 두 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난 이용돈 PD라고 아, 그 있었어요. 굉장히 그 먹을거리를 탐사 보도하는 분야에서는 정말 전설적인 분이었습니다. 근데 먹거리 그분이 엑스파일 하신 그분이죠. 그렇죠. 먹거리 엑스파일도 하고 나중에 KBS 나와서 채널 A에서도 좀 오래 계셨고요. 근데 그때 이제 큰 사고를 쳤죠. 대왕 카스테라 이제 그거를 좀 잘못 보도하는 바람에 대왕 카스테라가 한국에 진출했다가 거의 망했어요. 그리고 정확한 그 아이템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만큼 이제 언론이 어떤 자영업자를 검증해가지고 비판을 할 때는 그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 백종원 사태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는 참 아쉬움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격적으로 그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2024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 이제 백종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다뤘어요. 그때 프랜차이즈 논란 보도의 68%가 원문 인용에 그쳤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언론들이 누군가의 말이 맞다 혹은 그르다에 대한 검증 없이 거의 뭐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그냥 받아쓰기만 했다는 거죠. 김재한 PD는 이렇게 말했다. 더본코리아는 이렇게 반박했다. 하면서 그런 핑퐁 게임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시청자의 여론은 정확한 근거 없이 더 많은 보도량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그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 그게 참 소비자 불신만 키운다는 점에서 좀 아쉽습니다. 저는 그 지금 언론이 김재환 PD와 백종원에 대해서 보도하는 그 사건을 보고 그 김세론 씨 다들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는데 김세론 씨 관련 보도 행태와 좀 많이 겹쳐 보인다는 생각을 했어요. 김세론 씨가 이제 음주운전 하시고 그때 엄청난 기사와 비난 기사와 그리고 커뮤니티 반응을 모아가지고 막 소개하는 그런 기사들이 아주 남발을 했잖아요, 연예 매체에서. 그리고 또 그랬죠. 잠잠해지나 싶다가 막 카페에서 알바하는 거 한 번 사진 찍혔다고 그것 때문에 뭐 여유로운 일상을 즐긴다느니 뭐 이딴 쓰레기 같은 제목 뽑으면서 뭐 일요 스포츠나 뭐 아니면 이런 곳에서 스포츠 전문 아니면 연예 전문 매체에서 또 엄청나게 기사를 쏟아내고 그리고 이번에 극단적 선택을 하시니까 또 이렇게 기사를 막 계속 생산을 해가지고 클릭 장사를 해먹었는데 이런 어떤 보도의 작태가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어떤 클릭 장사라고 보이는 게 참 씁쓸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참 안타까운 우리 언론의 보도 행태인데 우리가 좀 미디어 비평을 하는 입장인데 사실 저도 미디어 비평을 하면서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저희도 이제 댓글을 몇 개 받아봤지만 저희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것을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곡해를 하려고 작정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무거운 마음이 상당히 들더라고요. 나름대로 책임 있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많은 회의를 거친 끝에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시청자에게 전달이 될 때는 저희 의도랑은 다르게 이미 우리 손을 떠난 문제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비평을 하는 입장이지만 언제든지 또 비평을 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뭐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극적인 폭로랑 받아쓰기 보도만으로는 저희가 이번 사건에서 다룬 것처럼 점주도 소비자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좀 저는 명확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관점을 좀 던져드렸어요. 기존 언론이 단순히 김재한 PD의 말, 백종원 대표의 말을 그냥 받아쓰기 했던 것과는 다르게 저희는 좀 이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가, 비판적으로 비평을 해야 되는가, 그런 관점들을 좀 제시를 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기자님은 이번 아이템을 취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클릭 수가 수익을 담보하는 언론의 구조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이번에도 크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그러기 위해선 지역 주민 후원해 주십시오. 네? 네, 저희가 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번에 한번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고 이런 저희 같은 매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그런 순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박예린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뉴스를 이제 소비를 하는 소비자로서 요즘 되게 읽을 뉴스, 읽을 소식이 많이 없다고 느꼈었는데요. 저희가 뭔가 기존의 언론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좀 좋네요. 저희가 읽을 만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저 말 이상하게 네. 했나요? 저 아니요. 낭만 있었어요. 네, 갑자기 아름답게 숙연. 마무리를 해주셔서 박예린 기자님께 무척 감사드리고 아무튼 그랬다. 저희 왜요? 아, 부끄러워! 네, 어, 아름다운 관점을 어, 또 전해드리려고 아,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음 방송 때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기자님께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아주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방송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앙.